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자가 평생 강조했던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의 시작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즐거운가 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60대가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도 건강 문제나 생활 패턴의 차이로 예전만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문제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자의 지혜를 통해 노년기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바꿔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친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군자지교와 소인지교입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처럼 달다는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친구 즉 군자와의 관계는 물처럼 담백합니다. 물은 맛이 없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특별히 화려한 일을 함께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되 과하게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인과의 관계는 술처럼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이 쓰리고 후회가 남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필요 없어지면 멀어지는 관계죠. 현역일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자는 익자사무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친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뜻인데, 이건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친구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명함 100장을 가진 것보다 진심으로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훨씬 값집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지교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며 무리한 요구 없이 그저 함께 걸어가는 번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자는 기소불용물시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부담스러운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심 어린 관계를 원한다면 나부터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할의 변화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나를 정의해왔던 직함이 없어지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예전에는 회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 기울였는데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조차 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자는 군자불기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한 가지 용도의 그릇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둘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싶어도 무릎이 아프고, 저녁 약속을 잡고 싶어도 혈압약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건강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공자도 노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밟은 망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면 밥 먹는 것도 잊는다는 뜻이죠. 건강이 약해져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가족과의 거리감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손주들은 바쁜 부모를 따라 멀리 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퇴직 후 집에서 매일 마주하니 오히려 어색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공자는 효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부모는 자식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다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자존감의 변화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경제적 능력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약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60대라면 이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외로움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SNS에서는 친구들이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는 덕불고 필요린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60대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공자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공자는 숙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오랜 세월 쌓인 자존심과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서파지정 대신 관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파지정이란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통제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쓰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연중에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니 내 말을 들어라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를 망칩니다. 공자는 올량공검량을 강조했습니다. 은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하는 5가지 덕목입니다. 특히 양, 즉 양보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길 수는 있어도 관계는 잃습니다. 60대라면 이미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녀가 매주 전화하기를 기대하거나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실망만 커집니다. 공자는 불언인지불직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먼저 손 내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라는 생각은 자존심일 뿐입니다. 공자는 유궁자원 박래라며 친구가 찾아오는 기쁨을 노래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셋째,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친구가 약속을 잊었다거나 자녀가 무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오래 마음에 담아두면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공자는 과이불개 시윗가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의 작은 실수는 너그럽게 넘기는 것도 덕목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60대가 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공자는 지지자, 불려오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만나야 오래갑니다.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공자는 3인행 필요하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성찰도 강조했습니다. 5.13 성우신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과의 시간도 편안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공자는 익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친구 3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첫째, 직언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도 내게 직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또 그러시네 하며 대충 넘기고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이니까 그냥 맞춰드리자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공자는 충언역 일이행이라고 했습니다.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는 뜻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 조금 내려놓는 게 어때? 라고 조언해줍니다. 내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나이에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친구는 불편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친구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과중물탄계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직언하는 친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군자입니다. 둘째,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줄 사람, 마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괜찮은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공자는 신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의가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직한 친구란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믿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친구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상대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서, 즉 미루어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견문이 넓은 친구입니다. 공자는 평생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60대가 되었다고 배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배움의 시작입니다. 견문이 넓은 친구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배움입니다. 이런 친구와 시간을 보내면 세상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공자는 3인행 필요하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배우고 못한 점이 있으면 경계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면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이 3가지 친구, 직언하는 친구, 믿음직한 친구, 견문이 넓은 친구가 있다면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이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주고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자는 좋은 친구만큼 나쁜 친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손자 사무입니다. 해로운 친구 3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편벽, 우선유, 우편령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친구, 겉으로만 부드러운 친구,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첫째, 겉만 번지르르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재산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연락이 와서 형님 오랜만에 한잔해요 라고 하더니 보험이나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친절을 베풀다가 결국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유어의 소인유월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계의 동기를 보세요. 상대가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무언가에 관심이 있는지 구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합니다. 둘째, 겉으로만 부드러운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맞장구만 칩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당연하죠 라며 내 말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한쪽 편만 들어주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 같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편하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자는 세안연우지송백 지우조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사람에게 상처받기 쉽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 사기나 보이스피싱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피하는 방법은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공자는 청기현 관기행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듣고 행동을 본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나쁜 친구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60대가 되면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좋은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밝은 사람이 되세요. 공자는 덕불고 필률인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내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관계는 살아납니다. 둘째,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공자는 군자지교를 강조했습니다. 물처럼 담백하지만 꼭 필요한 관계 말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명함, 100장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3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보다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셋째,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공자는 기소불용물시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매주 전화하기를 기대하거나 친구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실망만 커집니다. 상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넷째, 직원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공자는 과중물탄계라고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공자는 학이지숙지로 논어를 시작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되었다고 배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지고 대화 소재도 풍부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62순.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진다. 즉 남의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공자가 말한 근자열, 원자래를 기억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고 진실하고 밝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가르쳐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60대 이후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